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부부생활. 오늘은 속이는 배우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. 결혼하고 나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나 몰래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? 어? 나 몰래 돈을 이런 데 썼어? 라고 발견됐을 때 굉장한 그 배신감과 그리고 속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어려워하는 부부들을 좀 많이 봤어요. 자,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. 결혼했다고 해서 내 배우자의 것을 내 마음대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특히 휴대폰, 비밀번호를 이렇게 막 알아내가지고 배우자 몰래 배우자 그 휴대폰을 열어서 배우자의 사진과 배우자의 카톡과 배우자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보는 거 사실 이거 잘못된 거예요. 부부도요, 경계선이 필요해요. 내 것과 네 것에 있어서 좀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배우자의 휴대폰을 이렇게 함부로 보는 거 하지 마세요. 보려면 허락받고 보세요. 그리고 왜 보려고 하는지 이야기하세요. 뭐가 궁금하세요? 배우자가 나 몰래 속였을까봐 뭐 걱정이 되셔서 불안하셔서 그러면 그걸 충분히 나누세요. 자기야, 내가 당신이 조금 요새 날 좀 속이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불안해. 자기 휴대폰 좀 이런 거 좀 볼 수 있어? 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보세요. 여러분도 몰래 보면서 배우자가 몰래 못 쓴 것 같고 막 화내고 막 속였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보려면 먼저 정중하게 내가 봐도 괜찮은지 그리고 왜 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상대가 동의를 하셔야 여러분 상대방의 휴대폰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연애하는 커플들도 마찬가지예요. 뭐 내 오빠라고 뭐 내 여자친구라고 휴대폰 마음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. 특히 커플들은 더 안 돼요. 커플들은 좀 더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느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몰래 친구들하고 놀러 간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. 하필이면 그날 이렇게 출근한다고 했는데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 온 거예요. 말도 없이. 자, 그러면요, 날 속였다는 것에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배우자를 불신하지 마시고요. 왜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 먼저 들으세요. 나는 당신 그날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, 당신 내가 어떻게 휴대폰을 보다가,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당신 놀러 갔더라? 근데 먼저 여러분 사과하셔야 돼요. 내가 당신의 휴대폰을 몰래 봤어. 근데 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. 자기야,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오해하지 않게끔 나한테 충분히 설명해줘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. 그럼 이렇게 배우자가 궁금해 나한테 설명해줘라고 요청했을 때 그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설명해 주셔야 돼요. 뭐 이런 걸 봐. 왜 몰래 봐. 아이씨 하면서 막 화내지 마시고요. 어떤 상황이었고 또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. 그러지 않으면요, 배우자가 계속 이렇게 막, 드라마를 써요. 나 몰래 누구를 만났고, 막 이런 것도 다 나 몰래 한 거고,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드라마를 쓰면서 혼자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어요. 부부는요, 그런 부분에서 저는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. 그리고 배우자가 나 몰래 막 비상금을 이렇게 몰래 놔두고 막 이렇게 꼼쳐놓고 어느 날 그거 발견했다가 나한테 이렇게 돈까지 속이고 막 하면서 이렇게 화내는 아내들을 종종 봐요. 그래서 제가 그 아내들한테 물어요. 평소에 남편 용돈을 얼마나 주세요? 그러면은 사실 그 용돈의 액수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래요. 그 액수 갖고 사회생활하기 어렵거든요. 물론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절약하고 막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는 맞지만 비상금을 꼼쳐뒀다는 것은 돈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비상금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그것이 혹시 발견이 되었다면 막 씩씩거리고 화내고 날 속였어라고 하지 말고 남편과 대화하세요.
여보, 내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돈을 발견했어. 당신 이거 뭐 필요한데 쓰려고 이렇게 모아놨나 봐. 자기야,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뭐 용돈 주는데 용돈이 좀 부족해?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필요해? 나한테 이야기해줘. 그럼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조율하자. 라고 해주셔야 돼요. 우리가 배우자가 나를 속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에 또 그 분노에 막 이 어려운 갈등을 해결하지도 않고 혼자 막 끙끙거리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전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. 그것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대화를 하시고요. 그리고 사실 그렇게 몰래 몰래 특히 막 비상금을 꼼쳐 넣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친구들을 몰래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, 이 사람의 욕구가 있는데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몰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내가 숨 막히게 하진 않았나, 내가 너무 짜지 않았나, 좀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세요. 내가 너무 짜게 했고 또 내가 너무 숨 막히게 했다면 그렇게 좀 숨통을 좀 쉬게 해주세요.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돈도 쓸 수 있게끔 좀 더 넉넉하게 주세요. 그래야 안 속일 거예요. 속았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 부부 이제 망했어. 우리 결혼 정말 괜히 한 거야. 막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요, 여러분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세요. 내가 배우자를 향해서 그 사람을 정말 충분히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또 필요를 또 이해해 주었는지,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배우자 몰래 뭘 하나 이렇게 꿍꿍이로 속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. 그러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먼저 솔직하게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세요. 자기야, 나 용돈이 너무 부족해서 자꾸 돈 생기면 비상금을 만들고 싶은 자꾸 그런 유혹이 생겨. 나 그러지 않도록 자기야, 용돈 좀 조금만 더 올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그리고 자기야, 나는 가끔 친구들도 만나서 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계속 집에 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몰래 만날 수밖에 없어.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. 내가 적어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허용해줘라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. 한 번, 두 번 이렇게 속이고 또 배우자 몰래 하다가 진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부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좀 그런 재정적인 그 이슈들이 있는데요. 배우자 몰래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. 배우자 몰래, 특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렵다고 해서 배우자 몰래 이렇게 용돈을, 뭐 용돈까지는 괜찮지만 어떤 조금 거액의 액수를 몰래 주는 거,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. 이거는 정말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서 좀 큰 액수를 달라고 할 때 먼저 홀딩 시켜 놓으세요. 내가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과 논의해서 알려줄게 라고 하세요. 그리고 부부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. 그리고요, 돈을 빌려줄 때는요, 사실 받을 생각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액수만큼만 주는 게 그 관계도 사실 깨지지 않습니다. 이 돈을 주면 언젠가는 이렇게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줬다가 그거 못 받고 나면 정말 이렇게 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져요.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족이건 아니면 지인이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부부가 우리가 그냥 줘도 될 수 있을 만큼의 형평에 맞게 그 정도만 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. 이 재정도요, 부부가요,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.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 이것도 돈에 좀 심리가 있어요. 이것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지 않기. 뭔가 배우자 몰래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었을 때 투명하게 배우자에게 소통하기. 배우자가 나 몰래 무언가를 하게 된 걸 알았을 때 먼저 물어보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,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.
그리고 절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.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슬기로운 부부 생활로 건강한 부부들이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혹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연을 보내고 싶은 분은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